자, 안녕들 하세요. 자, 오늘 또 신나게 하도록 하죠.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4시간 하고 1시 반에 끝나고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점심 드시고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또는 6시, 늦어야 6시 전에 끝나니까 그렇게 스케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4시간 하고 1시간 식사하시고 3시간 하고 즐겁게 집에 가면 되죠. 집에 갈 땐 그냥 가시지 말고 비도 오니까 파전에 막걸리 한잔하고 가시면 되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고생하실 거니까 자기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는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동기부여하면 되죠. 요 백선이라고 하면은요, 아마 요 안에서는 원하는 득점에 관한 유형이 다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엄선을 했습니다. 해서 새롭게 오늘 배우는 건 없어요. 새롭게 배우는 건 없고 배웠던 것을 확인사살을 하는 거죠. 확인사살. 오케이? 그리고 이제 9, 10월달 열심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요거는 우리가 참 오늘 힘이 드는 게 앞으로 여러분을 볼 게 추석이 껴갖고 한 달 공백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요것만 달달달달 하셔. 그럼 한 달 뒤에 잊어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한테 학원에서 베푸는 마지막 서비스. 매년 요걸로 제가 재미를 봅니다. 그래서 요것을 10곡대 해가지고 무료 특강을 작년도 똑같이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그대로 하면은 원하는 대로 12개 이상은 맞지 않겠느냐. 요거까지 하면 만점도 바라볼 수 있는데 꼭 공단에서 이상한 문제 하나 둘 내니까 이상한 낯선 게 하나 둘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잘 들으셔요. 낯선 게 나왔다. 평상시 안 나오던 게 나왔다. 그럴 땐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어. 그럼 답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이거 분석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낯선 게 나올 땐 세법을 적용하지 말고 일부 적용하되 상식선에서 접근해. 그러면은 답이 수월하게 나와. 그래도 뭔 말인가 모르겠다. 낯선 건데 안 해봤던 건데 그럼 3번을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2021년 10월 30일 대비 부동산세법 최종 마무리 쪽집게 문제 특강 이렇게 나와 있죠. 최종 마무리는 아니죠. 요거 했던 거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름은 잘 지었지만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 월요일날 10곡대 특강할 때는 문제도 잊어먹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작년처럼 중요한 이론 박스 거기에 맞는 문제 하나 박스 문제 작년처럼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것만 마무리하시면은요 점점점 공부한다면 그게 마지막 최종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발음도 안 되네. 맨 겉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 문제 푸실 때 여러분은 이 문제집만 책상에 있으면 돼. 여기에 요약집, 특강집 다 할머니 갖다 드려.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야. 오늘은 여기에만 올인하는 거야. 이 문제 프린트 토시 하나에만 올인하는 거지. 요 지문이 요약집 어디에 나왔더라. 특강 자료 어디에 나왔더라. 찾다가 목표 상합니다. 오로지 요거 하나만 올인하면 돼. 오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순서대로 보면은 조세 총론이 있죠. 조세 총론은 2에서 3문제가 나옵니다. 작년에만 1.5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적어도 2개에서 3개 정도 예상을 합니다. 서비스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나와 있는 건데 1번의 답, 2번의 3. 문제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문제지는 서점에 널렸어. 그거에다 해설도 잘 돼 있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단어 찾는 연습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PPT로 합니다. 마지막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이거 영화 필요 없어. 그때부터는 시험지와 친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머리 무지 썼습니다. 오늘도 이거 안 하고 교재 보면서 문제 보면서 시험지에 익숙하는 연습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지? 서투르니까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항상 세법 문제는 힌트지야. 시험지가 아니라 힌트지. 자, 볼게요. 문제가 나왔을 때 물납과 분할납보다 그 내용이 틀린 것은, 우리가 오늘은 순서대로 문제를 배열했습니다마는 실전에서는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어떤 조세에 관한 문제냐, 그 다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요걸 항상 체크하세요. 그리고 지문이 나왔을 때는 항상 뒤에까지 읽어봐. 뒤에 봐서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여기에서 함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에까지 읽어봐야 된다. 그럼 물납과 분납이 있다. 그럼 보죠. 누구냐? 취득세. 누구냐? 등록면허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모두 물납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않는다까지 읽어야 되겠죠? 옳은 설명. 그 다음에 2번 재산세다. 뭘 물어봤느냐? 재산세 물납을 물어봤어요. 항상 숫자는 몇 번째 이유에 봐라? 두 번째 이유에 봐라. 그럼 재산세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재산세니까. 그러니까 재산세 먼저 봐야 돼. 재산세는 물납을 할 수 있다. 얼마 초과될 때? 1,000만 원 초과될 때. 일단 맞아요. 그 다음 분할납부가 나왔을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한 경우에 하나요. 250만 원 초과되면 분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맞죠. 시험에 조심하실게요. 하나, 두 개가 나왔을 때 하나는 옳은 설명, 하나는 틀린 설명,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는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할 수 있고 250만 원 초과는 분납할 수 있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넌 누구냐? 종합부동산세. 뭘 물어봤느냐? 분할납부. 그러면 물납부터 보죠. 자, 종부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가 틀렸죠. 그럼 이놈이 틀렸으면 금액이나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이해가요? 그러니까 숫자는 먼저 볼 필요 없어. 종합부동산세 물납 안 돼? 틀렸어. 이러면 참으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넌 누구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물납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옳은 예명이죠. 조건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 맞죠? 그 다음 넌 누구냐? 종합부동산세. 뭐냐? 분할납부. 종부세는 다른 거 분납은 2개월 이내가 되지만 종부세는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물납과 분납이 있는데 작년에 분납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그럼 올해는 물납에 관한 게 지문 하나씩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물납, 분납 요놈이 전부가 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요렇게 찾으면 된다는 것. 해서 첫 번째 문제는 물납과 분납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물납과 분납. 자, 요 문제 이해 가나요? 항상 숫자는 몇 번째 이유에 봐라? 두 번째 이유에 봐라. 그럼 답이 편하게 나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죠. 요거죠. 갑자기 줄어들었어. 다음 중 요거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난이도가 상이에요. 뭐냐? 특별시세, 광역시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특별시세, 광역시세가 아니라는 것은 뭔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 배운 게 뭐야?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가 되죠. 특별시, 광역시 다 해당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재산세 보죠. 재산세는 뭐가 된다? 시, 군, 구세가 되죠. 그런데 서울만큼은 뭐가 된다? 특별시, 구세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재산세는
특별시세는 들어갑니다마는 광역시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말 이해가셔? 그래서 얘는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이게 아니야. 특별시에서 걷고 광역시에서 걷는 걸 물어봤으니까 아닌 건 뭐가 있다? 재산세. 요게 한 번도 출제 안 됐어.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 없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첫째, 우리가 지방세 세 가지만 신경 쓰면 돼.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는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다 그랬으면은 어디가 돼요? 그렇죠. 경기도, 강원도, 도에서 걷어. 그 다음 특별시, 광역시는 어디에서 걷어? 구에서 걷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다 그러면 시, 군, 구세가 되겠죠. 서울만 특별시에서 관리하니까 특구세가 되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어. 지방세 3개만 공부하면 돼. 나머지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 쳐다볼 거 없어. 항상 시험에 나오면 3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럼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봐요. 특별시세를 물어봤을 때는 튀는 게 뭐가 있죠? 등록면허세. 특별시 물어봤을 땐. 뭔 말인가 이가요? 근데 지금처럼 특별시, 광역시 다 해당이 되는 거 물어보면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재산세도 광역시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광역시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죠. 바로 요 3가지만 정확히 알면 돼. 말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엔 난이도 높은 겁니다. 특별시세, 광역시세가 아닌 건 뭐뿐이 없다? 재산세. 재산세는 우리가 시군 구세다. 서울은 특별시세가 되지만 광역시에는 구세가 된다는 것. 이렇게 나온 것. 어떤 분은 이 지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을 거야. 특별시세 따로, 광역시세 따로, 노 같이 걷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특별시세, 광역시세가 아닌 것 뭐가 있어요? 재산세다. 다시 강조합니다. 지방세 3가지의 출시는 알아둬야 돼. 취득세 뭐가 된다? 특광도세.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재산세는 시군구세인데 서울만큼은 특별시세 구세가 된다. 특구세가 된다. 끝. 그러니까 튀는 건 뭐가 있을까?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만 신경 쓰면 돼요. 나머지 지방교육세 이런 건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끝. 이러면 되겠죠. 근데 요건 나올 확률이 적어요. 그냥 여러분 궁금할까봐 한번 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 요거 잘 봐야죠. 취득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단계별에 관한 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어떤 거? 양도 단계는 낼 게 없어. 그럼 단계가 나온 건 2개뿐이 없죠?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 요건 슬슬 나올 때가 됐으니까 알아둬야 되죠? 보죠. 자, 재산세가 나왔다. 재산세가 나오면 무슨 단계? 보유 단계.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에 쓴다 그러면 저항하는 사람 없죠? 반대가 없어. 다 걷어. 취득, 보유, 양도 다 걷죠.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패밀리죠. 따라서 보유 단계만 나타나죠.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양다리 걸쳤죠. 취득세에 따라다니고 등록면허세도 따라다닌다. 취득과 보유. 그 다음 인지세는 계약서에 붙이는 거야. 계약서는 매매계약서라고 그러죠. 따라서 사고 팔 경우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것들 성격 많이들 배웠잖아. 그럼 문제가 뭐냐? 취득 단계를 물어봤으니까 보유, 노후. 기억이 들어가면 틀렸죠? 니은은 맞죠? 그럼 여기 봐요. 박스가 나왔을 때 기억이냐 니은이냐 물어보면 답을 찾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고 그랬잖아. 기억은 보유 단계니까 안 들어가잖아. 그럼 니은은 들어가잖아. 그럼 기억 틀려, 기억 틀려, 기억 틀려, 니은 맞아, 니은 없어. 답이 몇 번? 4번. 이렇게라도 찾으라 이게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면 꼭 틀려. 그러면 고집이 세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수가 있다. 자신감 가지란 얘기죠. 그 다음에 보자. 여기에 됐고, 종부세 아니고 지방교육세는 취득단계 있죠. 인지세 취득단계 있죠. 따라서 취득단계에 있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가 있더라. 끝. 이러면 되죠. 앞으로 취득단계 틀리면 안 됩니다.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는 것.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4번 나왔습니다. 4번은 뭐가 되느냐? 보유 단계다. 부담할 수 있는 건 모두 몇 개냐? 아까는 기억이냐 니은이냐 물어봤어. 쉬워. 이번엔 몇 개냐 물어봤어. 이거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또 나왔어. 농어촌 특별세는 거부하는 데들이 없어. 따라서 그렇죠. 다죠. 취득, 보유, 양도. 지방교육세는 양다리, 취득과 보유. 개인지방소득세. 우리가 소득세 붙는 게 지방소득세야. 법인세에 붙는 게 법인지방소득세야. 법인은 필요 없어 우리. 그러니까 개인은 당연히 붙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지방소득세다. 그러면은 보유와 양도가 되겠죠. 소득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니까. 그 다음에 소방분 필요 없어. 지역자원시설세다 그러면 재산세 패밀리구나. 재산세 패밀리는 보유 단계가 되겠죠. 재산세 패밀리는 보유 단계. 그럼 보유 단계 물어봤으니까 하나, 알았어. 둘을 먼저 얘기하면 내가 할 데가 없잖아. 둘, 셋, 넷 모두가 되겠죠. 그럼 4개니까 답이 몇 번? 5번이 되겠죠. 하나씩 해나가면 돼. 제가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드리면 오로지 여기에 우리나라라고 그랬죠. 첫 시간 동안만큼은 자기가 못하는 단원, 내가 조세청론 잘 모른다. 그럼 요거는 손 하나 대지 말고 설명만 들어봐. 그리고 이따 점심시간 때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럼 이게 진짜 자기 실력이 되는 거지. 여기 쓰잖아. 표시 다 해놔서 나처럼. 다음에 풀기가 싫어. 왜? 답이 나와 있으니까. 제 말이 이해가요? 표정이 어쩌라고 이런 표정이야? 그 방법을 한번 써보는 것도 더 집중이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그런 분은 금방 잊어먹으니까 다 항상 그때그때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저를 못 만난 동안에 연습할 기회가 있잖아. 꼭 답이 있으면 문제 풀기 싫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아니면 하나 깨끗이 남겨놨다가 복사를 해서 주변 분들 나눠주는 선행을 베풀어도 되고, 항상 프린트가 새 거야 공부할 맛이 나니까. 됐어. 그냥 쓰면서 해. 쓰면서 해. 자, 그래서 보유 단계에 관한 건 모두 몇 개가 된다? 4개가 된다. 그럼 좀 전에 취득 단계에서 보유 단계에서 이 안에 답 있는 거야. 더 이상 없는 거야. 양도 단계는 출제가 안 되니까. 끝. 그래서 몇 번이 됩니까? 4, 5번. 5번이 되나요? 이해 가셔? 그 다음 또 보죠. 요번엔 뭐냐? 면세점 취득세에서 배웠죠. 그 다음 소액징수면제 재산세에서 배웠죠. 최저한세는 뭐냐? 공짜 제도가 없다. 최소한의 6,000원은 걷겠다. 이건 어디에 해당하죠?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거야. 면세점, 취득세, 소액징수면제, 재산세, 최저한세, 등록면허세다.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볼게요. 자, 첫째 뭐냐? 등록면허세야. 얼마냐? 6,000원.
6,000원인 경우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야. 수수료는 공짜가 없어. 6,000원이 안 돼도 얼마를 걷는다? 6,000원. 근데 여긴 뭐라고 돼 있어? 딱 6,000원이야. 딱 6,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징수한다. 누구야 아니한다가? 왜 이걸 읽어 이거를?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6,000원 안 돼도 6,000원 걷고 지금처럼 딱 6,000원인 경우에는 그럼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아니한다가 틀렸어요. 뒤에까지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죠. 사업소분 필요 없어. 주민세. 주민세가 나왔다 그러면 면적이 나오죠. 우리가 잘 봐요. 면세점. 취득세는 취득가액 얼마 이하는 면제가 된다? 50만 원 이하. 근데 면적이 나왔어. 면적이 나오면 330까지는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330제곱미터 노후 330.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형으로 따지면 옛날 평형으로 따지면 100평까지는 사업장이 있어도 주민세 안 냅니다. 330 이하. 그런데 660 요게 틀렸다는 얘기죠. 요건 과거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면적이 나왔다. 그럼 330이야. 330 어려워요. 그럼 100평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액을 660 이하는 부과한다 안 한다? 부과한다. 아니한다가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취득세 나왔네.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면제해 주죠. 근데 뭐라고 나왔어? 딱 50만 원일 때. 딱 50만 원이면은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가 되지. 또 시작이야. 50 더워. 우리가 개강 때 웃잖아. 이하, 이상, 미만, 초과. 이하다 그랬으면은 그 금액이 포함된 거야. 따라서 50만 원인 경우에 50만 원까지는 면제한다는 얘기죠. 이하 이해 가요? 나 이것만 나오면 불안해 죽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하, 이상 이렇게 나오면 내가 겁을 안 내. 딱 얼마인 경우 이거 미치는 거임. 50만 원이면은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0만 원까지 면제점. 따라서 옳은 설명 몇 번? 3번이 되겠죠. 지금 여기에 그래서 몇 가지 집어넣은 게 이거야. 얼마 이하, 얼마 미만 이게 아니라 딱 얼마인 경우에 강조하려고. 이해 가셔? 좀 전에 혼자 도리도리 했던 분 두 분이 있었어. 반성하라고.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이하, 이상, 미만, 초과 이것도 설명해 줄? 밤새. 자, 그 다음에 4번 뭐냐? 재산세. 5번 뭐냐? 지역자원 시설세. 재산세와 지역자원 시설세는 고지서 보냅니다. 고지서 보낼 때 2,000원 미만. 미만은 2,000원 안 들어가죠? 1,900원까지는 면제. 그러나 2,000원부터는 징수합니다. 여기 보니까 딱 2,000원인 때, 딱 2,000원인 경우에,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 따라서 딱 2,000원이면은 징수하지 않는다. 요게 틀린 말이죠. 말 이해 가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숫자만 신경 쓰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알아둘 때 이하, 미만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 글 세우시다. 오늘 공부 잘한 다음에 4주 뒤에 동영 모의고사 40개 볼 때 성적이 최소한 35개 이상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한 달 뒤에 미리 예고합니다. 40개 중에 35개.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는 마찬가지로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추린 거니까 35개 이상은 맞아야 돼. 35개 안 됐다. 한 달 뒤에 얘기해요. 그 정도 자신 있잖아. 이거 달달달달 하면 되니까. 그러자 35개가 안 됐다. 미만 또 나왔네. 미만 34개까지는 옥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씩 성의껏 밀어주겠어. 무서운 얘기야. 밀어준다니까. 나 밀어준대. 나 일부러 틀릴 거야. 밀어주는데 어디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지. 자, 요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실수를 막으려고 그러면 미만, 이상, 이하, 그 다음 부과, 한다, 안 한다 끝에까지 연습하는 거야. 여태까지 가만 보면 실수하신 분들은 뒤에를 갖다가 두리뭉실 읽질 않으니까 실수가 되는 거. 그리고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봤어요. 비겁한 변명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뒤에까지 꼭 읽어야 됩니다. 습관 밑줄을. 그래서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최저한세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답은 몇 번이 되죠? 3번. 그 다음에 6번 보죠. 여기 나왔네요.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 나와 있죠. 성립시기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응? 아까 같이 설명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데? 그래서 4번에 재산세 밑줄, 5번에 지역자원시설세 딱 2,000원인 경우에는 똑같이 징수한다 하는데 안 했다라고 나와 있죠. 미안해요. 얼마나 딴짓했으면 그럴까? 그래도 확인해 줘야지. 질문이니까.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NG.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딱 2,000원인 경우에는 여기 여태까지 증거 남았네. X 돼 있는 거. 징수한다 안 한다? 누가 또 안 한다 그래? 또 했네. 한다, 않는다가 틀렸다는 얘기지. 똑같으니까 내 잘못이야. 다 내가 나쁜 사람이야. 빨리 넘어갔으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부가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난이도 높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첫째, 성립시기다. 옳은 것은 괄호는 신경 쓸 거 없어. 첫째, 주민세. 우리가 재산세는 6월 1일 날 재산이 등기부에 있어야 되는 거고, 주민세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언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 7월 1일. 7월 1일 날이 과세 기준일이 되죠. 재산은 6월 1일, 사람은 7월 1일. 궁금하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주민등록 말소를 당하라 이거야. 그럼 올해 주민세 안 내죠. 주민세. 주민세가 지난달에 다 냈나요? 개인은 한 6,000원 정도. 법인은 이제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합니다. 여러분 10,000원 냈어? 6,000원일 텐데 여기가? 안 냈어요? 괜찮아. 안 냈으면 말소된 거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자, 그럼 답은 1번인데 얘는 뭐가 중요하냐? 답은 쉽지만 요 4가지 지문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번엔 얘가 나왔지만 다음엔 얘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죠. 첫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자, 여러 개가 답이에요. 양도소득세로 나오거나 종합소득세로 나오거나 우리가 소득세는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소득세가 나오겠죠. 요건 이해가요? 그럼 얘는 따라다니지만 부가세가 아니야. 독립세죠. 따라서 이 부가세나 독립세, 즉 따라다니는 세금은 애기라고 생각하면 돼. 애기. 그럼 애기는 결정권이 없어. 본세가 엄마야, 엄마. 엄마랑 애랑 걸어가면은 애기의 결정은 소용없는 거야. 엄마 대로 하지. 엄마가 애기 데려갔어요, 시장에. 얘는 떡볶이가 먹고 싶어. 그럼 엄마가 떡볶이 싫어해. 야, 저거 맛없는 거야. 이따 맛있는 순댓국 먹으러 가자. 엄마 결정권에 따르는 거야. 따라서 얘는 의미가 없어. 따라다니는 건. 그럼 얘가 성립할 때 덩달아 성립해. 그럼 얘를 뭐라고 시험에 내우느냐? 첫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얘가 본세니까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나와도 정답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소득세는 언제 성립이 되느냐? 과세 기간이 알아.
이거 잘못 쓰고 있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때 그러면 어떻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도 맞는 말이 되겠고, 소득세 과세기간은 1년이야. 따라서 콕 찍어서 12월 31일 이렇게 나와도 옳은 지문이란 얘기야.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건 결정권이 없어. 엄마가 누구냐? 엄마가 소득세다. 그럼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도 되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도 되고, 12월 말도 된다는 얘기죠. 엄마대로. 그럼 여기서 보니까 양도소득에 관한 것은 매년 이렇게 나왔으니까 날짜를 물어보는 거죠. 몇 월 며칠? 12월 31일이 돼야 된다는 것. 용어 이해가요?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똑같아요.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나왔다. 애기는 결정권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되는데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와. 똑같아. 본세니까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도 맞는 말이 되고, 재산세는 언제가 된다? 과세 기준일도 정답이 되고, 콕 찍어 6월 1일도 정답이 된다는 것. 재산세 성립 시기 이해 가시나? 그럼 여기 보세요. 재산세에 대한 거니까 날짜 물어봤네. 그럼 날짜는 몇 월 며칠? 6월 1일이 된다. 이렇게 찾으면 돼. 애기는 결정권이 없어. 엄마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지. 자, 한 번 더 해보자. 요번에는 소득세인데 중간예납이 나와 있다. 그러면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얘는 우리가 중간예납 기간이 있어요. 중간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데 1년이야. 과세기간은. 중간예납기간은 6개월이에요. 6개월이면 콕 찍어서 언제가 된다? 6월 30일. 그러니까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얘도 맞는 말이고 6월 30일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날짜가 나왔죠. 날짜가 나오면 몇 월 며칠? 6월 30일이 돼야 된다는 것. 좀 이해 가셔? 그 다음에 마지막, 자동차세는 소유에 관한 거 필요 없어. 세법에는 소유만 나오니까.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에 며칠이 된다? 1일날. 요건 여러분 6월 달에 냈겠죠. 6월 달에 자동차세. 물론 1월 달에 1년치 내고 10% 할인받을 수도 있지만 6월 달에 내죠. 후반기 때는. 그 다음에 주민세는 8월 달에 내는 거고요. 오케이? 요렇게 정리합니다. 만만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 쫓아다니는 세금은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 따라가는 거야? 엄마 따라가는 거야. 엄마라고 생각하면 돼. 여자분이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남자분들은 아빠 하면 좀 어색하잖아. 아빠가 아기 데리고 전통시장 다니나? 꼭 그렇지만은 않죠. 엄마가 많이 다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답은 찾을 수 있지만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니까, 그래서 따라다니는 세금은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건 엄마 따라간다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일단 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요거죠. 성립시기 확정이다. 옳은 것은, 성립시기는 아까 설명했죠. 때때때. 그럼 확정은 뭐냐? 확정은 신고하는 것은 내가 신고서 작성하죠. 금액을 결정하는 걸 확정이라고 그래. 그럼 취득세처럼 신고하는 세금은 금액을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 납세 의무자. 그런데 재산세는 고지서 날라오죠. 고지서에 금액이 결정돼서 오죠. 이 금액은 누가 결정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과세관청이 한 거야? 그렇지, 그거 알면 되는 거야. 그게 확정이야. 과세관청이 확정했다. 그럼 보통징수.
납세 의무자가 확정했다. 신고납부. 성립 시기는 때 찾으면 되겠죠. 자, 볼게요. 하나.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 패밀리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금액이 확정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신고하는 세금은 자,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되고 신고할 때 확정이 된다. 누가 확정하냐? 납세 의무자가. 이해가셔? 노. 자, 문제가 옳은 거 물어봤네. 그럼 답은 몇 번? 1번. 5초도 안 걸려요. 요번 실전에서도 1번이 정답이 되는 게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나올 수 있어. 될 수 있으면 실전에서는 이거 정확히 맞아. 그럼 다음 번으로 가세요. 괜히 밑에 보고서 그때부터 혼란이 와서 엘리베이터 탄다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연습이니까 해보자고. 자, 소득세는 발생할 때 성립, 노후. 아까 얘기했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양도소득세로 나오건 종합소득세로 나오건 그냥 소득세로 나오건 소득세는 똑같아요. 성립하고 틀렸어. 아예 뒤에 보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소득세 신고하니까. 따라서 X. 그 다음에 3번 뭐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No. 재산세 패밀리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준일. 콕 찍어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러니까 뭐예요? 성립시기 위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보니까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된다. 넉 나갔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냐? 정부부가 과세. 정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얘도 틀리고 성립도 틀리고 확정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5번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성립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아니죠? 등록면허세는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신고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다음에 5번 넌 누구냐? 재산세. 언제 성립된다? 과세 기준일.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다. 넉 나갔죠?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결정을 합니다. 고지서 날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뭘 뜻하느냐? 성립 시기도 중요하지만 이 세금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냐 보통 징수냐 이걸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그건 꼭 알아야죠. 신고납부하는 건 뭐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고지서 날라오는 건 2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양다리 걸쳤다는 얘기죠. 원칙이 뭐냐? 고지서 날라와 정부부가. 예외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조세총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득세 때 또 나오고 종부세 때 또 나오고 재산세 때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조세총론이 제일 범위가 넓다. 이런 말이 되겠죠. 따라서 틀린 것, 옳은 것 몇 번이 될까? 1번. 실전에 가서는 5초도 안 걸리고 답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요거 슬슬 또 나올 때가 될 것 같은데 이 얘기하면 또 별표시에 여기 있는 게 다 나올 거예요. 여기다 맨 겉장에다 써놔. 다 이렇게 써놔. 다 나올 거란 얘기야. 이제는 경광펜 쓸 필요 없어. 에?
다 중요한 거니까. 그럼 지금 이거 나올 것 같다. 내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의할 때 내 버릇이야. 요거 중요한 겁니다. 나올 때 됐습니다. 다 나올 때 됐지만 다른 건 가만히 있다 그냥 나올 때가 있어.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여기다만 형광펜 하지 마. 나머지 다 중요해. 여기 있는 거 다 중요해. 그러니까 일단 집에 가기 전에 겉표지에다 다 이렇게 써놔. 다 별표시.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무신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제척기간이 나왔습니다. 제척기간은 뭐냐 이거예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부가권의 유효기간을 얘기합니다. 부가권은 뭐냐? 부가권은 고지서 보낼 수 있는 유효기간을 뜻하는 거야. 열심히 잘 쓰시네. 쓰셔. 오늘 끝나고는 다 없어질 건데 뭐. 자, 이건 뭐냐 하면 이거야. 이 친구가 취득세 내야 돼. 며칠 이내 취득세 신고하죠? 60일. 근데 60일 이내 신고 안 했어. 그러면 왜 신고 안 하냐? 고지서 보내야 되겠지. 그 기간이 제척기간이야. 고지서 보낼 수 있는 기간. 요 기간이다 그러면 딱 두 가지만 공부해. 상속세, 증여세. 상속증여세는 사기, 무신고 똑같아. 15년. 나머지가 뭐냐? 10년. 그럼 나머지는 뭐냐? 사기, 무신고 빼니까 과소신고를 생각하면 되겠죠. 시험엔 이외 이렇게 안 나와. 과소신고일 때 이렇게 나오죠. 끝. 그럼 상속증여세 뺀 얜 국세거든요. 얘 뺀 나머지를 일반국세라고 그래. 시험에는 콕 찍어 소득세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세. 지방세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뭐가 나온다? 취득세 같은 경우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똑같아. 지방세나 국세는 똑같아. 원장님 형편하러 온데 이거 부러졌어. 백목이 부러졌다고요. 표정이 빨리 나가서 일러줘야지. 쉬는 시간에. 자, 사기와 무신고가 달라요. 얘는 상속세는 똑같은데 사기는 10년,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과소신고는 5년이 되죠. 요거 말고도 10년짜리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 상속세냐 아니냐 이렇게만 나누면 돼. 그럼 찾을 때 너무 쉬워요. 자, 뭐냐? 지방세. 뭐냐? 지방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된다? 무신고. 그럼 몇 년이 돼? 7년. 함정이 없어요. 순서대로 찾으면 돼. 지방세, 무신고, 몇 년? 7년. 답이 몇 번? 3번. 5초도 안 걸립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다 그러면은 요것만 알아두시면 끝나게 되겠죠. 이해가시겠어?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자, 작년에 개정이 됐으니까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죠. 요거야. 소멸시효. 요는 뭐냐? 징수권. 징수권은 무엇을 얘기하냐? 압류할 수 있는 권리. 압류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소멸시효야. 요거는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 국세는 5억 이상이야. 아이고, 이상 또 나왔네. 5억 이상은 5억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진짜? 웬일이래. 뻔뻔 쓰러졌어. 이러고 덤벼들어요. 이제 내 거 다른 방법을 개척해야지 안 되겠어. 자, 5억 이상은 10년. 그 다음 5억 미만. 5억 미만은 5년이 되겠죠. 지방세는 10분의 1 수준. 5천만 원 이상 몇 년? 10년. 5천만 원 미만 5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4,999만 9,900원까지는 5년.
100원 더 모이면 10년. 100원 때문에 5년이 늘어나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 볼게요. 국세냐 지방세냐. 제일 먼저 국세냐 지방세냐 알아야 돼. 국세 5억 이상 몇 년? 몇 년? 그 다음에 지방세 5천만 원 미만 몇 년? 5년이 되죠. 따라서 앞에는 5년, 5년, 5년. 뒤에는 몇 년? 10년. 답이 몇 번? 4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한 번쯤은 슬슬 나올 때 되지 않았겠느냐. 숫자상에 계산 문제는 없으니까. 제척기간 뭔 말인가 이해가요? 소멸시효 이해가요? 알아두셔야 되겠죠. 나오면 땡큐지. 그 다음에 10번. 요것도 중요한 내용들만 아주 백선을 잘했어. 누가 있는지. 자,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작년에 개정이 됐으니까 올해부터 개정된 거니까 나와줘야 되겠죠. 요건 찾을 때 요렇게 찾으면 되죠. 얘도 공부할 때. 자, 보죠. 첫째, 신고를 안 했어. 신고 안 하면은 무신고 가산세가 나오겠죠. 무신고 몇 프로? 20%. 그런데 이거야.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일 때문에 60일 지나갔어. 그러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죠. 야, 늦더라도 신고해. 요걸 뭐라고 그러죠?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는 신고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면 에이 어차피 늦은 거 내년에 할게. 안 돼요.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만 신고가 가능해. 고지서 날라오면 들켰다 이거야. 신고 기회가 없어. 돈만 내야 돼. 그 고지서 날라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부과, 고지, 하기, 전까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결정, 통지, 하기 전까지가 나오기도 하고 고지나 통지는 고지서를 뜻하는 거야.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냥 야 늦게라도 신고해. 그럼 사람이 끄떡도 안 해. 달래야죠. 야 가산세 감면해 줄게. 깎아줄게 해. 근데 알아둘 게 뭐냐? 무신고다 그러면 찾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한테 100문제 과제를 내줬어. 그럼 검사할 때 이러죠. 숙제 해온 사람은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안 해온 사람은 비워두세요. 그럼 한 사람은 올라가 있을 거고 안 한 사람은 깨끗하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런 경우니까 조사하는 기간이 짧아. 6개월 걸립니다. 몇 개월 걸려요? 따라서 6개월 지나면 고지서 날라와. 그러니까 신고는 6개월 이내에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빨리 걷고 싶어. 야 3개월 이내에, 야 1개월 이내에 빨리 할수록 감면을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죠. 요게 신설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6개월이면 20% 깎아줘. 3개월이면 공부하기 쉽게 30% 깎아줘. 1개월이면 50% 깎아준다는 얘기죠. 요 말 이해가요? 그럼 답 찾을 땐 어떻게 찾느냐? 1번 뭐냐? 기한 후 신고. 2번 몇 개월이냐? 1개월 이내. 3번 몇 프로냐? 50%.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찾으면은 절대로 실수 안 해. 숫자부터 보면 실수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뭐 급하게 할 건 없잖아요. 다들 모를 테니까 하나 더 할게요. 얘도 나올 때 됐으니까 요거죠. 신고를 했어. 그런데 과소신고했어. 그럼 가산세 몇 프로? 10%. 야, 너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틀렸으면은 한 번 더 기회 줄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수정신고라 얘기하죠. 수정신고.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식곡 대자료에 다 해놨어.
그거 보면 도사야. 그때 또 쓸 거야? 그때는 오늘만 쓰게 봐달라고? 그 얘긴즉슨 써. 그럼 수정신고 아주 그거는 기가 막히게 이쁘게 잘 만들었어. 그것만 일주일 동안 달달달 이론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쉬운 한 문제야. 나올 만한 유형들. 그러니까 그것만 달달달 압축하면 돼. 근데 그거 믿고 4주 동안 놀면 안 돼요. 4주 동안 100문제 올인하라 이게. 아주 답까지 외울 정도로. 자, 수정신고 언제까지? 부가고지 하기 전까지. 그냥 하면 안 하니까 야 가산세 감면 깎아줄게. 그런데 자 100문제를 숙제 내줬어. 해온 사람은 책상 위에 놓으세요. 안 한 사람 비워놓으세요. 찾기 쉬워. 이건 여기서도 보여. 몇 개월 걸려? 6개월. 그런데 여러분한테 100문제 내줬어. 숙제 검사할 때 100문제 다 한 사람도 올려놓고 다 못하고 일부만 한 사람도 올려놓으세요. 그럼 10문제 한 사람도 올려놓겠죠. 여기서 보니까 다 올려있어.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할 때는 어떡할까? 한 사람씩 가서 열어봐야 돼. 그럼 무신고한 거는 여기서만 봐도 찾아. 6개월. 과소신고는 일일이 열어봐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2년 걸려. 몇 년? 몇 년? 남자분들만 대답해요. 몇 년 걸려요? 그래요. 오늘 가끔 이런 스트레스 풀기를 드릴게.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할 수가 없어. 왜? 이놈이 없거든. 죄송합니다. 그래서 2년 이내 하면 돼. 2년 지나면 고지서 오니까. 그런 다음에 복잡한데 6개월씩 자르면 돼. 6개월씩. 1년 6개월, 1년, 다음 6개월, 3개월, 1개월. 너무 쉽잖아. 그럼 숫자도 똑같아. 10%, 20%, 30%, 쉬었다 가자. 50%, 75%, 90%. 얘도 똑같아. 뭐냐? 수정신고. 몇 개월이냐? 1개월. 몇 프로냐? 90%.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그 다음 마무리 어려운 거 해드릴게. 얘는 뭐냐? 신고야, 신고. 신고는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를 안 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신고만 해. 깎아줄게. 납부 안 해도 돼.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거들 자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자수해라. 그럼 납부 안 해도 감면해 주겠다. 그럼 신고했으면 돈 걷는 건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야. 신고만 해. 깎아줄게. 사람이 혹해. 납부 안 해도 되네. 납부는 그 다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산세는 신고 관련 가산세만 감면이 되는 거고 납부 관련 가산세는 감면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기한 후 신고, 얘가 수정 신고, 다 신고야. 신고니까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만 감면이 있고 납부 가산세는 감면이 있다 없다? 없다. 납부는 아예 신경 안 써. 왜? 이름 자체에 납부가 들어가지 않았잖아.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신고만 해당되는 거니까 납부는 해당이 없어. 그래서 납부 안 해도 감면해 주는 거고 납부가 관계없으니까. 그 다음 납부가산세도 감면 안 해주는 거란 얘기죠. 끝. 요건 나올 때가 됐지 않았냐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찾는 거 해볼게요. 자, 틀린 거. 너 누구냐?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는 뭐냐? 기한 후 신고는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죠. 해서 기한 후 신고다 그러면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넌 누구냐? 기한 후 신고.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몇 프로 감면받는다? 20%. 여기 나왔잖아. 기한 후 신고 3개월 이내 몇 프로 받을 수 있죠? 30%, 20% 나와서 X가 되겠죠. 이해가시나?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보죠.
수정신고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몇 프로 감면, 90% 감면받을 수 있다. 찾는 순서 이해가요? 숫자부터 보면 안 돼요. 너는 누구냐?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에서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신고가산세만 감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 이건 상식에서 포함돼. 기한 후 신고했어. 납부세액이 있어. 납부세액이 있으면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거죠. 아주 유치한 지문이잖아. 그래서 기한 후 신고했어. 납부세액이 있어. 그럼 납부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건 몇 번이 될까? 2번이 된다. 요것만 하면 요 안에 답이 있어. 이게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가 출제되면 이 안에 답이 있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가산세가 나올 때가 됐으니까 가산세를 배우면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감면까지 공부해야 된다. 끝. 그러니까 단계가 복잡하게 개정이 됐어도 쉽다는 것. 자, 그 다음에 11번은 우선권입니다. 빚잔치. 빚잔치다 그랬으면은 요거 나오죠. 빚잔치는 오늘 요것만 배워요. 자, 법정기일이라는 건 세금이야.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저당권 설정 등기. 요거는 채권의 설정일자야. 채권. 그럼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이 전세 들어가면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하죠. 또는 확정일자 받죠. 그럼 내가 확정일자 받고 난 다음에 저당권이 들어오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빠르니까. 그래서 항상 날짜가 빠른 게 우선권이 있어. 이건 여러분이 다 아니까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바로 이거죠. 항상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 그러니까 얘는 채권 설정일자, 저당권 설정일자와 관계없어. 무조건 세금부터 걷어. 빚잔치 할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거죠. 자, 내가 세금 체납돼서 건물이 경매 나와서 10억에 낙찰받았어. 그럼 여기에서 빚잔치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럴 때 채권의 설정일자와 조세법정일자, 날짜가 빠른 게 우선권이 있는데 항상 이 말이 꼭 나와. 우선이란 말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항상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항상 우선한다는 말 밑에 또 요게 나올 때가 있어.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 나와. 그럼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말은 뭐냐? 재산세 패밀리. 재산세는 매년 걷는 거죠. 매년 규칙적으로 걷으니까 저당권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는 매년 걷는 거니까 너는 무조건 빚잔치 할 때도 우선적으로 걷을 거야. 왜? 여태 매년 걷었으니까. 그럼 재산세 패밀리는 4개만 알아두셔요. 재산세. 그 다음 재산세 쫓아다니는 지방교육세 있죠. 여기서 잘 봐요. 취득세도 지방교육세가 나와. 그럴 때는 엄마가 취득세니까 재산세 패밀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애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 꼭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지방교육세만 우선징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지역자원 시설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4가지가 재산세 패밀리. 재산세 패밀리라는 건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들을 얘기하죠. 얘들은 매년 거두니까 우선해. 근데 이제 또 뭐가 있냐? 자동차세. 괜히 써. 자동차세도 1년에 한 번씩 매년 내죠. 얜 무조건 우선징수예요. 됐어. 4개만 오늘 신경 써.
4개만 알아도 답 찾으니까. 자, 그럼 해볼게요. 자, 법정기일 이전에 꼭 이게 페이크야. 이게 여러분 헷갈리라고 나와. 왜냐? 법정기일 이전에 등기했대. 그럼 저당권이 얘가 빠르죠? 얘가 우선권이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왔냐? 우선 징수하는 조세. 시험에는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라고 나온 거야. 항상 우선하는 조세다 그랬으면은 재산세 패밀리죠. 시험 볼 때는 우선하는 조세는 이렇게 나왔다가 다음번에는 우선하여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우선 조세가 아닌 것은. 그럼 재산세 패밀리를 찾는 게 문제가 되냐? 아니죠. 아닌 거. 끝에부터 볼까?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맞죠? 재산세 맞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맞죠? 종부세 맞죠? 취득세는 아니죠. 이해가셔? 그럼 이번에 아닌 것은 했으면 다음번에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재산세 패밀리 4가지만 알아두셔요. 왜 재산세 패밀리라고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이 표정이 슬슬 쉴 때가 됐다고? 원래 계산상으로 따지면은 13개를 해야 되는데 뭐 개수가 뭐가 중요해? 이따가 또 짧은 단어는 많이 하면 되겠죠. 자, 지금 11문제 했어요. 100개 중에 11개야. 11%. 이 내용들은 이해 가셔? 만만한 거 아니에요?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10분간 쉬었다 할까요?